서울과 인천이 만났습니다. 인천과 서울이 만났죠. 경인 더비, 물러설 수 없는 라이벌전이 이번 주말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과연 서울과 인천의 경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쳐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축구! 네, 서울은 강원만 만나면 뭐 약한 건지, 강원이 서울을 만나면 강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강원이 이제 선제골을 먼저 넣고, 이제 오스마르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고, 인천이 대전을 2대0으로 셧아웃 시키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주 기억에 남는 거는 제루스 선수의 플레이도 플레이지만 걸개였어요. 대전 보고 일침을 가했죠. 자주 못 본 사이 자주성을 잃어버렸네 라고 대전에게 일가를 날렸습니다. 어쨌든 기분 좋은 승리를 하면서 이제 인천은 대전 상대로 2승 1무, 역대전적에서도 인천이 압도적으로 대전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여지없이 그 전적을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리그 성적 보시면 서울은 지금 3위입니다. 10승을 거뒀고 아주 좋아요. 작년 생각하면 아주 좋고, 최다 득점 2위, 1위는 울산인데 41골을 박아넣고 뭐 수비 밸런스, 공수 밸런스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서울 역시 기복을 좀 줄여야 되는, 수원FC를 7대2로 털고도 지난 경기에서 1대1로 연속성을 조금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 야니소 감독은 점유율 축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빌드업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56.8% 12팀 중에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인천은 뭐 경기력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지만 어쨌든 7승 9무 7패면 나쁘지 않은 성적, 반타작 승률을 보이고 있고, 득점력은 아쉬워요. 25골밖에 먹지 않았고, 하지만 뭐 수비가 그나마 빈약한 득점력을 조금 받쳐주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점유율은 49.5%의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니소 감독 표정이 좀 심각한데, 꾸준해야 한다. 조금 더 성숙해져야. 이게 그거죠. 수원FC 7대2로 역사상 이제 최다골, 구단 역사상 최다골을 박아 넣었는데, 다음 경기에서 1대1 그 득점력이 확 줄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꾸준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건 만약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대승으로 좀 들떠가지고 1대1로 비기지 않았나. 좀 선수들이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해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제루스 선수가 맹활약을 했죠. 제루스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울더라고요. 가족 앞에서 득점한 것도 있고, 가족이 잠깐 제루스 선수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뭐 외국인 선수들은 이제 심리적인 안정이 이제 경기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족들이 다시 왔고, 이제 팀이 승리를 하다 보니까 좀 울컥했을 것 같아요. 제루스 선수도 이제 연봉이 낮은 선수가 아닌데, 인천이 시민구단 레벨에서 제주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루스 선수가 K리그 1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수령했던 선수 아닙니까? 어쨌든 인천에 와서도 연봉 비슷하게 받을 건데, 이제 시민구단에게서는 조금 부담될 수 있는 그런 연봉에 비해 실력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 비난 아닌 비난, 비판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 비난과 비판을 실력으로 잠재워서 인터뷰에서 조금 수훈 선수가 되면서 울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루스 선수 아무튼 시원하게 뭐 쏟아냈다면 이제 필드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파워축구가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올 시즌 경인 더비 2번이 있었죠. 일단은 개막전에서는 서울이 2대1로 임상혁, 김주성 선수의 연속골, 그리고 오반석 선수가 한 골을 만회한 인천을 2대1로 꺾으면서 야닉수 감독이 드디어 조성환 감독의 인천을 잡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경기 전까지 인천을 상대로 야닉수 감독은 단 한 번의 승리도 따내지 못했거든요. 무승부가 많긴 했지만 어쨌든 개막전부터 시원하게 인천을 이기면서 올 시즌은 다를 것이다 라는 걸 예고했는데, 지금까지는 서울 성적 꽤 괜찮다고 보여지고, 이제 시즌을 어느 정도 치르고 이제 알 거 아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만났을 때는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날도 제루스 선수가 이제 김보섭 선수의 패스를 받으면서 이제 선제골을 넣었지만, 이제 떠나간 황의조 선수, 국대 신구조화죠. 기성용 선수의 패스를 황의조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장군과 멍군을 치면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번째 경인 더비, 이번이 세 번째 경인 더비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온갖가치 플러스 뉴챌린저 탑7을 보시면 이제 이적 시장을 거쳤는데, 예, 오늘 오피셜이 났죠. 이제 비온 존슨 선수가, 이제 울산에서 활약한 비온 존슨 선수가 서울에 다시 온다고 하네요. 박동진 선수는 부산으로 갔고요. 이제 양팀 통틀어서 이제 황의조 선수가 떠났기 때문에 나상호 선수가 이제 20억에 육박하는, 예, 몸값 최고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 임포크 12억 8천, 팔로세비치랑 동률이고, 일류첸코 11억 4천, 제루소 10억 7천, 무고사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빗셀고베에서 다시 왔고, 이승무 선수, 한찬희 선수와 이제 트레이드해서 이제 서울에 저지를 입었죠. 이승무 선수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항은 이제 가로 건빨이고, 이제 서울은 세로 건빨인데 어느 건빨이 더 좋냐고 하니까 주저가 없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세로가 좋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제는 서울맨입니다. 세로 건빨 이승무 선수. 몸값 총합가치는 서울이 이제 60억 정도 이제 인천에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맞대결 베스트 11을 보시면 황의조 선수는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제 떠나갔고, 이태석 선수가 부상인가요? 아마 그럴 거고, 그리고 인천도 지금 김보섭 선수가 부상인 부분이 아쉽고, 예, 신진호 선수가 부상을 털고 이제 돌아오고 있다고, 이제 훈련장에 합류했다고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 나올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부상에서 회복을 하면은 이제 교체부터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서서히 몸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핏이 올랐을 때 이제 선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3백과 4백의 대결, 뭐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중시하는 게 이제 서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이명주, 신진호 선수가 이제 허리에 섰을 때 이제 가공할 만한 경기력을 조금 보여줬죠. 몇 경기에서 좀 기복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신진호가 없어도 뭐 문지한 선수도 있고, 원래 이동수 선수가 있었는데 이동수 선수도 이제 안양으로 떠나갔죠. 예,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 굴신진, 그리고 윌리안, 나상호, 이승무 선수가 이제 포항에서는 이제 제로톱, 톱 자리에 많이 섰지만, 이제 안익수 감독은 이승무 선수의 활용하는 법을 알죠. 이제 붙박이 미드필더로 이제 활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김진야 선수 친정은 또 인천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김진야 선수도 아마 인천을 상대로는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항상 인사하러 가면 야유 아닌 야유를 많이 듣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경기에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3-4-3입니다. 뭐 주구장창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다른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포백도 해보고 이제 아챔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술 시험을 하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패턴으로 하면은 조금 뭐 읽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잘하는 건 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겠는데, 조금 변화를 조금 모색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리그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 하루 더 쉬었죠, 서울이. 그리고 패스 성공률 서울이 높고, 태클 성공률 서울이 높고, 지상경합 서울이 높고, 공중경합은 인천이 근소하게 앞섭니다. 0.2% 정도. 인천이 클린시트 2번 더 했고, XG 값은 뭐 서울이 최다 득점 2위 팀 아닙니까? 서울은 7골 넣는 동안 무려 9골 정도 이득을 받습니다. 아주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인천은 반대로 6골을 놓쳤어요. 그런 부분에서 순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 결정력을 높여야 되는 팀은 인천이다. 그리고 이제 XG 값이 제일 양팀 통틀어서 높은 선수는 서울은 나상호 선수. 뭐 미쳤죠. 예, 9골이라는 거는 PK 없이 9골을 넣었다는 겁니다. PK 없이 10골을 바라보고 있는 나상호 선수의 엄청난 XG. 그리고 제르소 선수는 인천에서 가장 높은 XG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윌리안 선수 5개 다 골이죠. 임상엽 선수가 3위를 기록하고 있고, 나상호 선수의 명실상부 서울의 에이스입니다. 14개. 와, 진짜 요새 나상호 선수 진짜 뭐 폼 진짜 미쳤잖아요. 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서울에 이제 엠블럼을 달고 서울을 이끌어가는 국가대표 공격수. 인천은
제르소가 8개, 김보섭 7개. 김보섭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천성훈 선수도 있고 이제 무구사가 다시 돌아왔지만 무구사가 떠난 자리를 잘 메우고 있고 에르난데스 9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10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도 목전에 두고 있다. 네, 그리고 주요지표 보시면 나상호 11골, 나상호 3도움, 김주성 96.1%의 패스 성공률. 김주성 선수 2260분으로 가장 많이 뛰었고, 나상호 선수가 뭐 MVP도 많이 차지했죠. 이달의 선수도 한번 했을 거예요. 라운드 베스트 포인트가 17점을 기록하고 있고, 천성훈 4골, 제르소 4골, 그리고 권한진 선수가 93.6%의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을 인천 내에서 기록하고 있고, 에르난데스가 1786분으로 많이 뛰었는데 이제 에르난데스 건강하게 잘 뜁니다. 부상 없이. 그리고 김보섭 선수가 인천에서는 가장 높은 라운드 베스트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글로벌 클럽 랭킹은 한 100계단 정도 서울이 인천에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디다스 포인트 탑3를 보시면 나상호 2위, 에르난데스 4위, 그리고 제르소 8위, 그리고 김동원 골키퍼 10위, 그리고 김주성 11위, 오스마르 12위, 그리고 김신진 선수가 19위. 100위에서 이제 선수 양팀에서 7명을 자르면 꽤 상위권에 뭐 있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팀 다. 양팀 키플레이어를 보시면 서울은 김주성 선수를 뽑았습니다. 김주성 선수는 올 시즌 전 경기를 뛰고 있죠. 뭐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패스 성공률 아주 좋습니다. 발밑이 아주 좋아요. 96.1%의 높은 평균 패스 성공률. 그리고 이제 현역 국대죠. 이제 클린스만호에도 픽업이 됐고, 앞으로 이제 김주성 선수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고, 인천은 문지한 선수를 뽑았습니다. 문지한 선수도 20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 중이고, FC 서울, 대 FC 서울 상대로 역대 경기 7경기 2승 3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고급진 취미가 별다방 가가지고 빵과 커피를 먹는 거라고 하는데, 경기 전에도 뭐 가면서 이제 서울전에서 기회를 얻는다면 어떻게 이제 할지 사색에 좀 담기지 않았을까. 어쨌든 문지한 선수 고급진 취미 좋고, 두 선수 다 이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문지한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벤치 대기하면서 체력적으로는 이번 인천 경인 더비에 좀 더 잘 100% 쏟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주성 선수는 차세대 국대 센터백 자원이고, 내가 바로 야생마다. 그렇죠. 야생마 김주성을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줬으면 앞으로도 뭐 지금처럼만 한다면. 그리고 문지한 선수는 지난 경기 쉬었죠. 오로지 경인 더비를 위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잘 준비돼서 이번 경인 더비에서 인천의 중원을 책임지지 않을까. 양팀 히트맵 보면 김주성 선수는 계속해서 풀타임 출장을 하기 때문에 무려 평균 90분의 시즌 히트맵을 보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김주성 선수 진짜 뭐 차세대 이제 서울의 레전드를 예약하고 있고, 문지한 선수도 뭐 교체로 많이 나오거나 교체로 많이 빠지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지만 부상당한 신진호 선수의 자리를 잘 메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히트맵.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4-1-4-1 대 3-4-3, 4백과 3백의 대결,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인천은 무구사가 돌아왔고, 서울 이랜드는 이승무 선수와 이제 비온 존슨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비온 존슨의 확실한 오피션은 좀 기다려야겠지만, 일단은 이제 일류첸코 선수가 최근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제 비온 존슨도 오고 박동진은 오히려 보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류첸코 선수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인천의 왕 스테판 모고사가 돌아왔습니다. 빗셀고베로 떠나간 지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돌아왔고, 빗셀고베에서는 이제 4경기 128분밖에 뛰지 못했거든요. 그 아쉬움을 털고, 어떻게 보면 인천이 적극적으로 이제 시즌 초반부터 무고사를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고,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실제로 이루어졌죠. 이제 인천이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는데
무구사 잘 영입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씩 폼 끌어올리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인천과 새 역사를 쓰는 모습, K리그에서 다시 그의 역사가, 히스토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무구사 선수 이제 인천에서 은퇴를 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어쨌든 스테판 무구사 진짜 레전드, 인천의 레전드, K리그 레전드, 다시 K리그로 온 스테판 무구사 선수 환영합니다.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2경기 경인더비 무패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서울입니다. 올 시즌 경인더비는 2경기 1승 1무로 서울이 인천에게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천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일단 일류첸코 선수 9경기 침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터질지, 최전방 공격수가 9경기 침묵이라면 꽤 심각한 건데, 일류첸코가 그렇게 못하는 선수가 아닌데 일류첸코 파해법을 안 건지 본인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나 여러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핑계고, PK를 우겨 넣든 뭘 하든 골로 보여줘야죠. 그 골이 경인더비 인천전에서 터져준다면 서울은 남은 시즌에 이제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무고사 선수가 경인더비에서 첫 선을 볼지, 어떻게 보면 빗살고배에서는 많이 뛰지 못해서 폼이 저하가 된 거지만 몸 상태나 뭐 부상이나 이런 건 결코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입단식을 했고, 이제 인천이 어떻게 보면 집 같은 곳 아닙니까? 무구사 선수가 빨리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후반전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무구사 선수가 나오면서 다시 K리그 돌아왔다는 것을 경인더비에서 알려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양팀 다 스트라이커가 뭐 결정을 지어줘야죠. 서울은 일루첸코, 무구사 선수가 아니더라도 무구사 선수가 나온다면 무구사 선수도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꽤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승부 예측을 보시면 조카씨는 FC 서울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일단은 지난 대전전 언급이 없네요. 수원FC전 경기 다득점 대승을 거둔 서울, 분위기를 이어 경인더비 승을 예상해본다. 지난 경기 강원전은 안 봤나봐요. 꺾이긴 했는데 어쨌든 홈경기 기준으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분위기를 이어가서 경인더비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예상을 했고, 저는 인천승 봅니다. 인천이 서울에게 카운터 펀치를 꽂아 넣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대결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천이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저는 인천의 승리, 조칸씨는 FC 서울의 승리를 예상해봤습니다. 파워축구